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 있는 아줌마입니다. 딸이 아주 어릴 때 술 거렁뱅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다행히 딸은 애미 마음을 잘 헤아렸는지 한 번도 말썽 피우는 것 없이 착하게 자라서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해외에서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있는 자식 시집 보내고 나니 참 사는 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애도 평생 내 옆에 있을 게 아니고 인생 덧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울적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는 지인분이 등산을 자주 다니시고 있었어요. 그 지인이 제가 우울해하는 걸 아시니까 몇 번 산에 데리고 다니셨고 그 후부터 등산을 하면서 울적한 감정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을 따라서 등산 동호회도 몇 번 가게 되었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살아온 삶이 비슷한 남자였습니다. 본인도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고 딸 한 명 있었는데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하늘로 떠나 그 후로 매일 집에서 마시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중장비 기사로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떤 기분인지 아니까. 참 사람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등산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황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이가 월세 때문에 짐을 빼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가난한 동네에 허름한 빌라가 있는 곳에 18평짜리 집이었어요. 딸 아이와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았기에 옆집, 앞집 사람들과 전부 아는 사이였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품앗이 해주듯이 저희 딸도 돌봐주시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 남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고 이웃분들과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연애한다는 게 남사스러웠지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한평생을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러웠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해서 그냥 떳떳하게 이 남자와 같이 동거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옆집에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께서 저희 집의 문을 똑똑 두들기고 오셨어요. 정말 자상하시고 없는 형편에도 뭐 하나라도 저희 집과 나눠 먹으려고 해주시고 산에서 뜯어온 두릅이며 봄 새싹이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쑥에서부터 감자, 옥수수까지 항상 나눠주시고 아이 학교 다닐 때 굶고 다니지 말라고 간식도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옆집 할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약간씩 오셔서 조금씩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셨어요. 가끔씩 소리 지르거나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어디 아프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치매기가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가난한 부모라고 돈 빨아먹을 거 없다고 옆집 할머니 다 내팽개치고 돌보려고 오지도 않다가 큰아들이 와서 귀찮으니 그냥 어디 시골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려는 거 할머니께서 맨정신일 때 극구 거부하시고 자식들이랑 금전 관련해서 일체 도움받지 않을 거라고 하시다 혼자 계속 그 집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계속 약을 드시면서 혼자서 생활하는 거였고요. 그런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사셨는데 너무 많다고 다 썰어가지고 쟁반에 담아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감고 막 나올 때라 집에서 TV 보고 있던 그이한테 받아오라고 옆집 할머니가 문 두들기는 거라고 하고 내보냈죠. 그런데 그이가 문을 열고 수박을 받으려는 순간 옆집 할머니가 너 이놈 범죄자야! 이 썩을 놈아! 니네 알제? 내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니까 이 할매 피멍이 들 때까지 냅다 패고 도망간 그놈 맞제?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 부들부들 떨며 도망가시는 겁니다. 그이는 아니 이 할매가 뭔 말이고 이게 누가 누구 보고 범죄자래. 남자면 다 범죄자야? 할매 치매야? 생사람 잡네 이 사람이 진짜. 라고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생전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머리 말리다 말고 냅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도망가시려고 발을 헛디뎠고 계단 뒤로 떼굴떼굴 넘어지신 겁니다. 빌라라서 계단 폭이 굉장히 높고 바닥이 돌보라 더 딱딱해서 다치면 큰일 나는데 그곳에서 할머니가 고꾸라져 넘어지신 것이었어요.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할머니는 기절하시고 그이는 황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저는 너무 무서워 손에 든 휴대폰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저는 옆집 할머니가 너무너무 걱정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이는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요. 저 할매 노망났나? 어디서 누가 누구 보고 범죄자래? 아니, 뭐 성추행범이라더니 그런 악마라느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골로 간 거지. 하나도 안 불쌍해. 뭐 대한민국은 노인이라고 헛소리해도 다 참고 대우해줘야 하나? 그냥 콱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네. 저런 할망구는 빨리 저승 가는 게 대한민국 살리는 일이야. 아유, 내가 손 안 올린 거 다행으로 알아야지. 라면서 진짜 너무 욕을 하더군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그이였는데 다친 할머니 앞에서 세상에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하나요? 저는 너무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그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제정신이야? 뭐? 빨리 저승 갔으면 좋겠다고? 당신한테는 처음 보는 할머니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우리 딸 손녀처럼 돌봐주신 귀하고 감사하신 분이야. 그렇게 빼쩍 마르고 몸도 안 좋으신데 나 먹으라고 무거운 수박 잘라서 쟁반에 썰어 오시고 그렇게 주려고 하다가 이 꼴 나신 건데 적당히 해. 진짜 당신 정 떨어진다. 난 당신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할머니 아프니까 사람 보고 착각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보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저승 가버리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야? 정말 다시 보인다. 당신 정 떨어져. 라고 하고 그 일을 눈으로 흘긴 뒤 저는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머리에는 큰 이상이 없었고 아주 경미한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하루 정도 입원을 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 뒤쪽에서부터 왼쪽 머리 위 관자놀이 부분까지 찢어져서 그 부분을 봉합한 상태였고요. 할머니가 마취랑 약 기운에 쓰러져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아까 할머니가 범죄자 어쩌고 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걱정되는 마음에 집에 안 가고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조금씩 눈을 뜨고 물을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으세요? 머리 안 아프세요?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저를 보시자마자 엄마야, 엄마야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치매기가 있어서 네가 안 믿을 거라는 거 안다. 내 며칠 전부터 아랫집 애한테 네가 남자 만난다고 데리고 산다는 거 들었다. 궁금하기도 하고 수박도 주고 싶기도 해서 너거 집 들렸는데 내 깜짝 놀랬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도둑 들고 우리 집에 경찰 오고 난리 났지 않냐. 여튼 우리 아랫집 빌라 사람들은 다 아는 긴데 몇 년 전에 한 새벽에 요 앞 사거리에서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 쐴 겸 나갔는데 그 대형 비닐 안쪽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기다. 내가 여자가 뭐 저렇게 빽빽 소리 지르나 무서운 일이 있나 싶어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덩치 큰 남자가 여자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기라. 처녀는 미친 듯이 울고 불고 발악을 하고 있고 내가 깜짝 놀라서 지팡이로 그 사내 놈을 막 찌르고 욕하고 꺼지라고 했지. 근데 그 남자가 어디서 할매 주제에 참견이냐고 하면서 발로 나를 쓰러뜨리고 진짜 미친 듯이 밟는 기라. 그때 내가 손등에 핏줄이 터져서 퉁퉁 붓고 입술도 찢어지고 눈도 붓고 어휴 말도 아니었다 이가. 그때 네가 딸내미 먼 일 때문에 잠깐 집을 비워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처녀랑 같이 겨우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남자 잡고 얼굴도 그때 똑똑히 보고 고소도 했다. 참 대한민국 법이 뭔지 몰라도
벌금형 받고 끝났다는데 그 처녀도 고소를 했는데 뭐 미수라서 그렇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튼 내가 그날 이후로 덩치 큰 남자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길도 돌아서 간대. 그날 이후로 밤중에 골목은 얼씬도 안 해. 근데 그 남자가 너고 집에 있는 기라. 그 남자가 네 애인이라는데 내가 안 놀라고 백이나. 심장이 쿵 내려앉고 식은땀 삐질삐질 나면서 하늘이 노래지는데 그냥 그렇게 정신 잃고 꼬꾸라진 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많이 수차례 물었죠.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바로 그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안 받길래 저는 문자로 이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 때린 거 맞냐고, 몇 년 전에 한 여자한테 나쁜 짓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거 맞냐고 막 따졌어요. 그이는 문자도 없고 그냥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꺼진 상태였고요. 저는 할머니 퇴원할 때까지 옆에 있다가 모시고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본인 집에 소장이랑 그날 조사한 거랑 그 남자 이름이랑 다 있다고 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할머니 말씀에 맞았습니다. 그 남자가 맞았어요. 저는 소름이 끼쳐서 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알겠다고 잠깐만 몸 좀 추스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옆집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향했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 집안에 물건이 다 흩어져 있었고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물건들을 놓는 창고 안쪽은 전부 파헤쳐져 있었고 냉장고 문도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물건을 놓는 장롱 안쪽에서 없어진 거는 크게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문서 정리를 싹 하고 도장이랑 그런 것도 전부 작은 가방으로 옮겨뒀었거든요. 그 남자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소름 끼치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그 할매가 살린 거다. 라고요. 세상 다정하고 둘도 없는 남자인 것처럼 행동한 그 남자가 소름 끼치는 범죄자였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당했던 옆집 할머니가 기적처럼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되고 그 남자의 실체를 저한테 알려준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한테 전화해 신고를 했고 같이 등산 다녔던 언니한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언니도 이 남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도 너무나 놀라면서 자기도 지금 연락 안 된다고 잠적하고 도망간 것 같다고 이 남자 다른 등산 동호회에서도 회장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지금 연락 안 돼서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냥 밑바닥에서 굴던 그런 쓰레기였는데 동호회에 들어와 깨끗한 척 하면서 사람 골탕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몸에 쫙 끼치면서 무섭더라고요. 경찰한테 신고했고 없어진 물건 몇 개 때문에 아직도 수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64세이고 박문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남자예요. 고향은 충남입니다. 그리고 등산 동호회 쪽에서 자주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지금 어디서 또 저 같은 순진한 사람한테 뒤통수 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는 집 팔고 이사라도 가고 싶은데 워낙 낡은 집이라 집이 나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기에 쉽사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정말 옆집 할머니가 없으셨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네요.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6개월 차입니다. 신랑도 시어머니랑 한바탕 난리치르고 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은근슬쩍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흘려들었으면 어련히 남편이 알아서 화 풀어주고 잘해줬지 않겠냐는 식으로 운띄우길래
그냥 너네 엄마 집에서 12척 반상 받아먹으면서 살아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주둥이를 다무네요. 저희 둘은 맞벌이고 저는 6시 퇴근. 원래대로라면 신랑은 5시 반에 퇴근인데 약간의 야근이 있어서 집에 오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토요일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서 외식도 못하고 마트 가기 무섭고 목요일 저녁부터 마트 배송 알아봤는데 월요일은 돼야 도착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밀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조금씩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거 넣고 비벼 먹기로 했어요. 마늘쫑 매콤하게 무쳐 놓은 거랑 무나물, 애호박, 새우젓이랑 이것저것 볶아 놓은 거 부추 넣고 밥 비벼 먹었어요. 신랑이 매운 거 잘 못 먹고 고추장 조금 넣고 맛간장으로 간해서 그릇에 따로 줬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거기에 고추장 더 넣고 청양고추 좀 더 넣어서 먹었고요. 계란 부쳐줬습니다. 반찬으로 다 해놓은 거 순식간에 다 비벼 넣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저 나물들 제가 산 거 하나도 없이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 시간까지 합하면 절대로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잠옷 차림으로 이런 건 이렇게 먹어줘야 맛있다면서 TV 보면서 한쪽 무릎 세우고 각자 그릇 하나씩 들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누가 더 못났네, 아줌마네, 아저씨네 하면서 알콩달콩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제 핸드폰으로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는 꼭 옆에 신랑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 하시다가 끊으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신랑 바꾸라고 하세요. 그 심리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랑 바꾸래서 바꿔드렸더니 신랑이 핸드폰 들고 있기도 귀찮았는지 그냥 스피커폰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참고로 저는 하도 시어머니 막말에 결혼하자마자부터 당한 게 좀 있어서 시어머니 전화 오면 녹음 다 합니다. 왜냐면 결혼 전에는 진짜 이런 분인지 몰랐거든요. 그 후에 우리 엄마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신랑 때문에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네 마스크는 넉넉하냐? 넉넉해 엄마. 우리 여보야가 많이 잘 구해놨어. 둘이 한참 쓸 정도로 충분히 돼.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보고 산다. 엄마는 아버지랑 이모들이랑 맨날 얼굴 보고 살잖아. 나도 맨날 우리 여보야 얼굴 보고 사니 됐지 뭐. 자식 얼굴을 못 보잖아. 엄마 아들 못생겼다. 봐서 좋을 거 없어. 좀 쑤시겠지만 집에만 있어. 밖은 위험해. 밥은 먹었냐?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있어. 뭐 먹냐? 비빔밥. 뭐 비빔밥? 비빔밥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 여보야가 안 맵게 해줬는데 당장 네 안에 바꿔라. 네, 어머니, 저예요. 너 뭐니? 네, 저 밥 먹는데요. 지금 내가 네 끼니 챙겼냐고 물었냐? 왜 내 아들이 비빔밥을 먹고 있냐고. 네? 비빔밥이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묻니? 네, 어머니, 전 모르겠는데요. 대충 이때부터 감이 왔습니다. 비빔밥이 뭐가 어때서요? 일하는 애 집밥 먹는 일 얼마나 된다고 주말에 그렇게 대충 차리냐? 저는 맨날 해먹이고 있거든요. 그냥 오늘 냉장고에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너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다 어디다 쓰냐? 네? 갑자기 그건 왜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텅텅 비냐? 아내가 돼서 먹거리 챙길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데 돈 쓰느라 바빠서 아우 쌀라쌀라. 어머니, 저도 번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들여봤자 새삼스러우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조용해집니다. 어머니, 저희 삶이고 제 또래의 다른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살림 잘하는 편에 속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맞벌이 하는데 신랑 끼니 매번 착실히 챙겨도 좋은 소리는커녕 싫은 소리라도 안 내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제가 살림을 열심히 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어쩌긴요. 이제부터 굶든 말든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챙겨 먹여도 이렇게 꾸중을 들으면서 살림을 해요? 말씀 더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열받고 할 말 없으면 말문 막혀서 벙어리가 되는 스타일인 거 알고부터 저 그냥 할 말 조금씩 하고 살았는데 토요일 진짜 평온한 내 주말의 시작을 시어머니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막 나오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 다시 전화 왔고 끊어버렸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신랑한테 전화해서 신랑 밥 먹다 말고 전화 받았는데 스피커폰 안에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이혼해, 이혼하라고, 헤어져, 헤어지라고. 앞에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만 주구장창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신랑은 아니 엄마, 제발, 잠깐만, 내 말 좀. 이러는 동안 시어머니가 계속 악악대고 있으니까 결국 신랑이 더 터져서 내가 이혼을 왜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너 엄마 죽는 걸 볼 테야? 이러면서 비루한 협박을 잘하시니 신랑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할 말은 다 했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거 보면 꼬시긴 한데 그래도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하면 신랑 비빔밥 좀 해줬다고 쥐잡듯이 잡나 싶은 것이 가슴속이 뜨겁고 마냥 속상하고 그래서요. 저 잘한 거 맞죠? 추가입니다. 하룻밤 새에 이렇게 엄청난 관심에 신랑 보여줬습니다. 시모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남편도 모르겠다면서 시모한테 앞으로 자기한테 할 말 있으면 남편한테만 전화하라고 하겠대요.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 바보 아닙니다. 맞벌이인데 당연히 가사분담 당연하죠. 전 담당 영역이 저희 부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요리, 빨래, 생활비 운영하고요. 신랑은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소스 같은 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종량제 봉투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운동선수, 유도선수 출신인데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부지런하셔서 식사, 청소 이런 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십니다. 시어머니한테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하시고요. 신랑도 그거 보고 배운 사람이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엄청 게을러요. 저한테 비빔밥 했다고 뭐라 할 인물이 아니십니다. 오죽하면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일까요? 지금도 한 번만 더 제 속 뒤집어 놓으면 시아버지한테 모두 말해버릴 거라고 엄포도 놨대요. 시어머니 젊어서 돈 사고 쳤을 때 이후로 시아버지한테 엄청 잡혀 사시는데 집안 시끄러운 일 만드는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당연히 토요일 이후로 밥 한 번도 안 해 먹었고요. 신랑은 계속 제 눈치 보면서 매일 새로운 공약 내걸고 있어요. 한 번 더 자기 엄마가 난리치면 어쩌겠다느니 저쩌겠다느니 저는 밥 때문에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모는 못 받아들인다고 이번 주말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유별난 어른인 거 감수해서 숙이고 들어오는 행동 전혀 없으면 친정에 이를 거라고 했고요. 이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바본가요? 좀 참고 넘어가지 그랬냐는 신랑 말은 지 엄마 성격 파악했으니 알면서 좀 피해가지 그랬냐는 뜻이었다며 분명한 실언이자 망언이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으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 엄마 안쓰러워 편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뾰족하게 뭐 해결한 건 없지만 이번 주말까지 진짜 말 그대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요. 계속 잘못한 거 없단 식으로 나오면 시모 아들, 시아버지 찾을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멸시하는 걸 느껴보라죠. 댓글입니다. 남편 할 말 없으니 입 다물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속으로 꿍시렁거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 엄마라고 편들고 싶은 거고 그냥 엄마 밥 먹고 살라고 짐 싸서 보내버려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네 엄마한테 트집 잡히고 타박 들으면서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나 혼자 살면 내 몸 하나만 신경 쓰고 홀가분하지. 내가 왜 남의 아들 밥 챙겨 먹이면서 결혼한 이후로 내내 욕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 너는 엄마한테 가서 살으라고 하세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요. 난 아쉬울 게 없고 니네 엄마는 아들 독립시킬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엄마 밥상 받아먹으며 아들 노릇하라고 오라고 해요.
싫다고 해도 내쫓아버려요. 초장에 며느리 잡으려고 악쓰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게 나가야죠. 정리하더라도 애 없을 때 얼른 하는 게 낫고요. 대응하는 거 보니 당장은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분 실언이고 나발이고 결혼하면 서로의 배우자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큰 이득이라고 되는 거 마냥 그거 내세워서 아내 잔소리 하려 하고. 누가 봐도 시어머니 잘못인데요. 그냥 듣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 무슨 그렇게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하시니 저런 실언하는 것 같아 댓글 씁니다. 혹시라도 애 가지고 나서 남편분이 변하면 지체 말고 이혼하세요. 아이한테도 저런 무식한 할머니 필요 없고 저런 할머니 커트 못하는 아빠는 그것보다 더 쓸모 없으니까요. 그래도 글쓴이 분이 똑부러지는 분이라 다행이네요. 왜 이 나라 시모들은 하나같이 아들을 바보로 키워놓나 싶네요. 우리 집도 그래요. 은연중에 내가 지 아들 챙겨주길 바라지. 엄청 답답해요. 할 말 다 하시는 거 잘했습니다. 남편 놈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얻어먹는 처지에 저딴 개소리를 시전하시니 왜 장모 시모는 이렇게나 다를까요? 참 미친 나라네요. 님 시모 대충 어떤 성격인지 알겠네요. 어디서든 한 사람이라도 찍어 누르고 대장 노릇해야 마음이 편한데 집에서 사고치고 쭈구리도 살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지 쫄개라고 생각하고 확 잡으려는 거네요. 며느리가 12첩 반상을 차려서 들이밀었어도 소고기가 투풀급이 아니라며 시비 걸었을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며느리는 시어머니 졸개가 아니란 걸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제 자존심 뒤집어 놓으셨더라고요.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 난리가 말 안 통해서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 말 실수하신 건 많으니 난 의미 없다. 난 지금 내 감정이 많이 상했다.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이해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전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연락 끊어버렸어요. 본인도 자존심을 상하니 사과는 못하고 괜한 고집 부리는 거 아셨겠지만 저한테 먼저 연락 못하시는 거더라고요. 허구한 날 의미 없는 내용으로 전화하시더니 결혼 초반에 내내 하도 여기저기 휘둘려 살다가 짜증나서 어디 같이 좀 가자 하시면 싫어요. 시간 있어도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뭐 준다 그러면 있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할 말 따박따박 하니 그 다음부턴 조심하더라고요. 어차피 연락 안 받으면 본인만 손해거든요. 혼자 외로이 사시니까 쓰니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할 말을 하시고 근데 남편은 확 잡아보려 하세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남편 필요 없습니다.